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2주 동안에 시청자들의 뉴스 브리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보는 옴부즈맨 코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의를 세울 거라고, 태산 같은 정의를, 국민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또 정의는 직위 고하와 재산 과다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그것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의 뇌물죄 입증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에 빠진 게 아니냐. 거기에 특검이 그럼 왜 처음부터 지금 보강수사를 한다는 플랜 B, 즉 삼성과 최순실 간의 코레스포츠, 비덱스포츠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 그러면 돈과 말 합쳐서 한 80억 주고 난 다음에 220억 계약이 쫑이 났죠. 들켰으니까. 그래서 플랜 B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스웨덴 에테보리에서 삼성의 사장단과 헬거스트란이라는 덴마크 정유라 은신처 근처의 승마장 주인 헬거스트란 간에 이렇게 10월 달에 만들어진 그 플랜 B 계약, 그 플랜 B 계약으로 블라디미르와 다른 말 한마디가 실제로 사서 올브로 승마장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것이 플랜 B가 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특검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왜 특검은 강요라고 한다면, 들통이 났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강요를 더 합니까? 이제는 들통이 나서 강요에 의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정리돼야 될 건데 끝까지 삼성이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플랜 B를 기획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사전에 행해진 대가에 대한 사후 뇌물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특검은 이재용 영장의 그 부분은 청구하지 않았는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특검에 대해서 이 사건 이후에 신뢰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자,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지원이라는 진술을 한 이상 이미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요? 라고 김유일님이 보냈습니다. 김유희님이 보냈습니다. 장지연님은요, 이재용이 기각됐네요. 참으로 답답하고 슬퍼집니다. 이 나라 정의는 죽었습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더 판을 치겠습니다. 박통 탄핵도 기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기각된다면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찬이김님, 나라 전반에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보수와 진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펼치는 부패 세력을 힘을 모아 척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상호 이해와 관용의 대상이지만 부패 불온 세력은 척결의 대상입니다. 보수 시민은 물론이고 건전 진보 세력도 응원해 주세요. 자, 송주연님, 너무 한심한 나라의 국민됨이 정말 부끄럽다. 맥시미안 앤더슨님, 오늘 너무 열받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판사 같은 재벌을 보호하는 인간이 사법부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히군요. 미국에서는 위정 하나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데 400억을 뇌물로 주고 불법 합병을 강행한 이재용 이를 그냥 놔두다니. 정말 한국에서 재벌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재용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사람들 수준만큼의 원칙적인 발언을 TV에서 하고 뉴스 브리핑보다는 한층 완화된 발언을 하는데요. 제 말이 불편해서 요즘 저를 사양하는 종편도 있습니다. 자, 언론이 죽은 나라입니다. 사실 이재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부분을
모든 방송이나 신문들이 끓이고 있습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눈을 씻고 찾아도 이재용에 대한 보도가 별로 있는지요. 그래서 특검의 뇌물과 관련된 보도 자체가 별로 없고, 허구헌날 블랙리스트니 뭐 이대 학사 비리니 입학 비리니, 더 나아가서 최순실 박근혜 옷가리니, 이 나라는 대통령보다도 삼성 이재용이 더 힘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디비씨님, 기회주의자 문재인이 삼성에 대하여 언급해봤자 뭐를 하겠어요. 문재인 그 사람 지금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말년 병장 심정으로 청와대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삼성에 대하여 강하게 언급 안 하겠지요. 이제부터 삼성 측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지 않는가 추측되네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성님,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당신들이 국민들을 선동할 때 재벌 해체, 재벌 독주, 재벌 말살 등을 항상 떠들었는데 밤이 입버릇처럼 떠들고, 약자를 돕는다고 노래 부르던 당신들이 부산저축은행 헤쳐먹고 기업주 배너해주고 수십억 받은 일들이 있을 수 있냐. 가정스러운 말종이다. 이분 화가 납니다. 제가 약간은 바꿨습니다. 자, 중현님, 특검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삼성 이재용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의 부정부패를, 비리수사를 철저히 파헤쳐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미 게으리님, 말 사업은 규모가 엄청 큰 편에 속합니다. 돈 세탁하기도 용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이 최순실의 갑질에 질려서 먼저 최순실 문제를 터뜨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은추방님, 이재용 기각, 정의는 또다시 침몰. 이재용과 삼성이 살아있는 한 떠오르지 못할 정의. 그러나 훗날 언젠가는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삼성이라는 자본주의 최악의 부패 재벌이 있었으며 그 재벌은 미개하게도 세습으로 운영되었다고. 그 부패 권력의 부역자들도 수두룩했는데 그중 조희연이라는 판사는 가장 비열한 부역자였다. 저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분노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가서 태산 같은 정의를, 법 앞에 국민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한 인질극을 벌이던 탈주범이 이야기했는데, 지강은 씨죠. 그분은 이 비지스의 할리데이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탈주범이고 인질범이었지만 나름 참 이 인생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용은 어디에 있든 첫날 만날이 할리데이 같을 겁니다. 현재 언제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반기문 사무총장 온 사방에 기대 만땅으로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영광은 잠깐이고 가는 데마다 가시밭길이고 뭐 사소한 실수에 또 이 은행 미수에 또 주변 친인척들이 안 도와줍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요? 이분 별로 인기가 없어요. 김원성님,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는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봉사나 다니고 평생을 국가의 녹을 드셨으면 이제 국가를 위해 무료 봉사하실 연세가 아닌가. 욕심으로 보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네. 이동희님, 이제 대통령 후보도 낙하산 타고 내려오네요. 무슨 영웅 금이 환영하나? 평생 잘 살다가 뜬금없이 야당 코스프레? 명바타인 거 다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 있다, 이런 말이겠죠. 대통령 낙선에도 당적을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 남아있을까? 일회용 후보감이 아니길 지켜볼게요. 유영택님, 반 총장의
인위적이고 연출적인 귀국 이벤트를 듣는 순간 큰 실망을 했지만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하는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것을 피하는 것으로 보아 안보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보수가 아니거나 아주 약하거나 또는 좌파 지지층을 의식한 뚜렷한 국정철학, 정치철학 또는 가치관이 없이 시류에 영합하려는 모습 같아 저런 모습은 아닌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브릭 리님, 외국 언론에서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평하는데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그렇게나 인물이 없냐고 비웃음 당할 거예요. 게다가 친척 비리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래저래 반기문은 그냥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찬희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보여주기식 정치는 왜 하는가? 그런 행보는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라는 일꾼이 필요한 시기면 상전은 필요 없으며 책임지고 이 나라를 등에 짊어질 자세가 필요하다. 오자마자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 반기문은 나이만 먹었지 기분이 너무 없어 보인다. THL님, 빅텐트? 어울리지도 않는 영어 비유 씁니까? 된장들이에요? 무슨 공통성은 없이 남는 사람들 짬뽕 해놓은 게 그건 뭐라 불러야 됩니까? 할 말이 없어 텐트라 하는 거겠지요. 정체 가치는 없이 요령만 피우는 거지요. 빅텐트 당이라 지으면 되겠네요. 마테레이님, 코피 아난 전 총장의 경우 나라에서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하고 현재 스위스에서 자선단체 운영하며 명예와 존경을 받으며 훌륭한 말년을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기지도 못할 대선에 나갈 심산인지 낙선한 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이분을 부추긴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김혜님, 좌우를 떠나 자신의 기반을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 무덤은 제끼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만 절하는 걸 보고 기본 인격이 안 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봅니다. 신의를 지키는데 눈치를 봐야 할 그 정도 카리스마로 어떻게 국민의 리더가 될지 꿈도 야무지십니다. 헤르메스님, 답답한 전국에 반반 포지션에 벌써 주변 비리로 얼룩져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그분을 믿겠습니까? 박근혜로 국민들이 놀란 것은 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뿐인 듯. 박종관님,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과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게 되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반기문은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기득권들에게 눌려 놀아날 것으로 보이는데 반기문이 정권을 잡아도 걱정되지요. 박근혜 대통령요, 유치한 총선 싸움, 어차피 개혁도 아닌 총선 싸움 한다고 날 세우다가 총선에서 깨지면서 탄핵에 걸려버렸습니다. 본인이 107, 80석만 갖고 있었더라면 탄핵에 걸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김지성님, 한국 애들 올 때는 금이귀국 좋았건만 자질 부족 함량 미달이 되다 보니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있는 동 탕진하니 벌써 본전 생각이 날 것인가? 그러면 도중에 내려오세요. 충청도 망신 그만시켜요. 자, 유씨님, 반기문 이 사람 꼴값 들다가 소장님 말씀대로 2개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평생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다녔잖아요. 밥상 차려주면 숟가락 뜨기만 한 사람이라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판타지 소설을 좀 보셨는지 사무총장 하고 나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사무총장 반창의 간사라 정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무튼 개나 소나 다 해보려고 하는 대통령, 고급 공직자, 금수저 기득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 대통령은 우리와 레벨이 같은 서민 출신을 선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제요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 엘리트층에 대한 서민 대중들의 저항과 반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벼슬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유명한데 이러면 너네들은 나를 찍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거를 미국에 있으면서 트럼프 당선되는 걸 보고도, 하긴 이분은 트럼프가 당선 안 될 거라고 한번 씹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았지요. 보고도 못 깨달았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나는 걸로 세계 곳곳에서 파퓰리즘과 극우운동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걸 보고도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고 대선에 나오겠다 한 거라 봅니다. 반 총장 갈 길이 첩첩산중인데요.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빅텐트 운운하고 개헌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서민들이 어떤 삶과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먼저 잘 인식하고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 기회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가시 까버리고 주변에 줄선 그 반 총장 따라다니는 인간들 싹 다 버리고요. 그냥 혼자 다니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을 거고, 그런 자각에서 나온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먹혀들 겁니다. 반기문 총장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누군가 적은 이야기를 본인이 체험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본인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이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제대로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말씀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뉴스 브리핑은 설에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설 보내시고요. 그 이후에도 대선까지 전부 깨어 있으면서 뉴스 브리핑도 열심히 시청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는 그런 대선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